원래 고혈압 치료의 목적은 혈압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동맥경화가 발병하더라도 그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고혈압은 병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고, 고혈압 약은 몸을 치유하는 것이 아닌 혈압을 낮춰주는 약이라는 것, 여러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고혈압 증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압이 오르는 근본 원인을 찾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도록 우리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는 책입니다. 야마구치 다카야의 최신 의학 데이터로 알게 된 약 저염에 의존하지 않고 혈압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제목이 상당히 길죠? 의사인 저자는 영양학과 동양의학, 서양의 전통의학, 대체요법을 공부하고 생활습관이 질병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현재 병원에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생활습관을 고쳐주는 지도를 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고혈압에는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혈압 강화제를 먹는 것보다 건강에도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논문과 연구를 훑어보고 확실한 증거와 데이터에 근거해 고혈압과 뇌심혈관 질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고혈압보다 동맥경화가 더 문제라고 말합니다. 고혈압은 동맥경화의 원인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고혈압과 동맥경화의 원인은 무엇인지, 이를 예방하는 음식과 생활습관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방법,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고혈압과 약의 관계. 혈압 강화제가 증상을 만든다. 고혈압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고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또 건강검진을 해보니 혈압이 떨어지지 않아서 우울한 기분이 들거나 의사에게 이런저런 문제점을 지적받는 것이 지긋지긋하다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나는 환자에게서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하나요? 라든가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하는 거죠?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어떤 약이든 당연히 부작용의 위험성이 있고 먹을지 안 먹을지는 결국 본인이 결정할 일입니다. 의사가 말했다고 해서 고분고분하게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게 됨으로써 고혈압의 위험성과 약물 복용의 위험성 및 이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너무 많은 정보가 넘쳐나서 실제로 원하는 정보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쇼핑을 가서 뭔가를 사려고 할 때 그 상품의 나쁜 점을 알려주는 점원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약을 복용하면서도 실질적인 위험성에 대해 알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전자제품에는 취급 설명서가 붙어 있고 화장품에는 용기에 성분표와 독성 시험 결과가 적혀 있습니다. 약에도 효과가 적힌 사용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예를 들어 2018년에 일본에서 혈압 강화제 부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암로디핀의 사용 설명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를 읽어보니 혈압을 낮춰준다고 적혀 있지만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줄인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부작용으로는 부종이 나타날 확률이 높고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동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혈압이 높아서 혈압 강화제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 어지러운 건 혈압이 높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약을 먹어서 어지럼증이 나타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암로디핀의 부작용에는 두통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혈압이 높아서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혈압을 낮추려고 약을 먹었다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약을 왜 먹어야 하는 걸까요? 약에 대한 사용 설명서는 인터넷에서 검색해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자신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고혈압이란 뭘까? 도대체 고혈압이란 뭘까요?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심장에서 적절한 압력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혈압입니다. 여기서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압은 최대 혈압인 수축기 혈압과 최소 혈압인 확장기 혈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정상이라고 말하는 130의 90의 형태로 표기하죠. 수축기 혈압은 좌심실이 수축할 때의 압력을, 확장기 혈압은 좌심실이 확장될 때의 압력을 나타냅니다. 즉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이 받는 힘을 나타내며 확장기는 혈관의 경도와 긴장도를 나타냅니다. 척추동물은 물에서 육지로 진출하면서 중력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심장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따라서 뇌의 혈류가 가장 부족해지기 쉬운데 이 혈류 부족을 막기 위해서 심장에서 뿜어낸 혈액이 중력을 이겨내고 공급되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혈압이 높아집니다. 흔히 기린은 목이 길어서 혈압이 높다고 하는데 코끼리와 소, 고양이, 돼지도 혈압이 높습니다. 조류도 일반적으로 혈압이 높은데 그중 칠면조는 최고 혈압이 300에서 400mm 수은으로 가장 높습니다. 이 동물들의 혈압이 높다고 해서 모두 건강 상태가 불량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혈압이 높아도 혈관이 견딜 수 있다면 건강합니다. 사람의 건강은 혈액 순환에 따라 좌우됩니다. 혈관의 노화가 진행되면 사람도 노화되는데 혈관 노화의 원인으로 알려진 것이 일반적으로 고혈압입니다. 하지만 혈압이 높아도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혈압이 높은 것과 혈관의 노화가 반드시 같은 뜻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동맥경화가 진행된다고 하죠. 그리고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되고 신장이 나빠지므로 혈압을 낮추라고 합니다. 하지만 혈압이 높지 않은 사람에게도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나타납니다. 즉 고혈압은 곧 동맥경화가 아니라 고혈압은 동맥경화의 원인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약을 먹어서 혈압을 낮춰도 대부분 동맥경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환자들은 약을 드세요 라는 말만 듣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동맥경화의 근본적인 원인과 예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보다 동맥경화가 문제. 고혈압에는 크게 2차성 고혈압과 본태성 고혈압이 있습니다. 2차성 고혈압이란 호르몬 이상이나 신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신장 동맥이 좁아져서 고혈압이 되는 병입니다. 2차성 고혈압은 각각의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다른데 수술이나 약물요법이 필요할 수 있는 고혈압입니다. 본태성 고혈압은 이와 같은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혈압으로 사실상 고혈압 환자의 대부분이 본태성 고혈압에 해당합니다.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 중 혈관 내피장애가 있습니다. 이 혈관 내피장애가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즉, 혈관 내피 장애를 예방하는 것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방법이 됩니다. 혈압이 높아도 동맥경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건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혈관 내피장애는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동맥경화 및 혈관 내피장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맥경화의 원인, 혈관 내피장애. 동맥경화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시작됩니다. 혈관 내피세포란 혈관의 가장 안쪽에서 흐르는 혈액과 접하는 세포입니다. 혈관은 고무 튜브나 실리콘 튜브처럼 단순한 통로 역할만 하는 관이 아니라 흐르는 혈액에서 필요한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고 회수할 것은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도 합니다.
혈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일이지만 그 외에도 탄수화물과 단백질 및 지방 등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수거하는 일도 합니다.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이 혈관 내에 많이 있거나 활성산소나 혈당이 높은 상태가 되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서 혈관을 확장시킬 수 없거나 혈관 벽에 혈액 속의 물질이 달라붙거나 혈관 속에서 지방이 산화해 버리거나 하는 상태를 혈관 내피 장애라고 합니다. 혈압이 높아도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해서 내피 기능 장애를 일으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체내 활성산소가 많아져 생체 산화 균형이 무너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요인들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됩니다. 콘크리트가 굳어있는 시냇물에 침전물이 붙어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혈압이 높다고 하면 주로 심장이나 혈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혈액 자체의 질도 관련이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 내피장애가 발생하기 쉽죠. 또 적혈구 막의 성질이 나빠도 마찬가지로 혈관 내피장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염증성 물질이 많아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수도 고속도로가 정체되는 것은 도로 구조 문제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곳을 달리는 자동차의 양이나 운전 방법도 정체의 원인이 됩니다. 즉, 혈관 내피 장애가 발생하면 동맥경화가 됩니다. 혈압은 떨어지는데 고혈압 환자는 왜 늘어날까? 고혈압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기준으로는 나이에 90을 더한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정상 기준치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일본인의 혈압이 떨어지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가 증가한 것이죠. 일본인의 혈압이 떨어졌는데도 고혈압 환자가 증가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원래 고혈압 치료의 목적은 혈압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동맥경화가 발병하더라도 그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혈압을 낮춤으로써 사망자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고혈압 약을 먹었는데 오히려 사망자 수가 늘었다면 약을 먹을 의미가 없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자 1명을 줄이기 위해 어떤 이유로든 10명의 사망자가 증가했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혈압약은 효과가 없다. 중등도 고혈압이면서 심혈관 관련 위험인자가 없는 사람이 약을 먹은 경우와 먹지 않은 경우에 사망률,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 뇌경색이 발생하는 비율에 대해 15년 동안 관찰한 연구가 있습니다. 중등도 고혈압은 140에 90에서 160에 99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들 중 그 당시까지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나타나는 좌심실 근육의 비대, 부정맥의 일종인 심방세동, 당뇨병, 만성 신장 질환을 일으킨 적이 없고 연소성 심질환의 가족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관찰했습니다. 대상자 연령의 중간값은 남녀 모두 55세 미만입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은 편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인원수는 치료군과 비치료군 모두 19,143명입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뒤 어떻게 되었을까요? 총 사망자 수는 치료군이 860명, 비치료군이 781명으로 혈압약을 먹은 쪽의 사망자 수가 약 1.1배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위차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중등도 고혈압이면서 심혈관 질환이 발병한 경우를 보면 치료군이 718명, 비치료군이 700명입니다. 약을 먹은 쪽 치료군이 1.02배로 많은데 이 경우도 유의차는 없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중등도 고혈압이면서 후에 심근경색이 발병한 경우입니다. 치료군이 276명, 비치료군이 279명으로 약을 먹은 쪽이 처음으로 적은 수치를 보였지만 이 경우도 유의차는 없습니다. 19,143명 중 겨우 이 수치일 뿐입니다. 고혈압을 방치하면 심근경색을 유발한다며 위협하지만 실제로는 이 정도의 빈도에 불과합니다. 중등도 고혈압이면서 뇌졸중이 발병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뇌졸중은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라며 예방을 위해 약을 먹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치료군이 292명, 비치료군이 285명으로 이 또한 치료군 쪽이 더 높지만 이것도 유의차는 없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적어도 중등도 고혈압이면서 위험성이 낮은 사람은 예방 차원에서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서운 약의 부작용. 약의 효과에 대해서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약의 부작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혈압이 발생한 경우는 치료군이 268명, 비치료군이 161명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왔습니다. 오차가 아니라 치료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의미 있는 차이를 뜻하는 유의차가 없으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신한 경우도 치료군이 609명, 비치료군이 473명으로 치료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혈압약을 먹지 않으면 실신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혈압약을 먹은 쪽이 실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맥박이 느려지는 서맥은 치료군이 103명, 비치료군이 76명으로 1.79배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적은 수치이므로 유의차는 없습니다. 급성 신장 장애가 발병한 경우는 치료군이 194명, 비치료군이 144명으로 유의차가 있습니다. 흔히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혈압을 낮춰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약을 먹으면 오히려 신장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약을 먹어서 좋은 점은 없고 오히려 저혈압, 실신, 신장 장애까지 발생하는 등 단점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월 외래에 가서 진찰을 받고 처방전으로 4,000엔, 약값으로 4,000엔을 쓰면 연간 약 10만 엔이 지출되는데 이는 의료업계의 수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일 뿐입니다. 더욱이 중등도 고혈압 약은 부작용만 일으킬 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발생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도 감소시키지 못합니다. 고혈압 약을 먹는 사람 중 많은 이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혈압이 두렵기는 하지만 약을 먹는다고 해서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진 않습니다. 약보다 중요한 생활습관 개선. 약을 먹든 안 먹든 병이 나을 확률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습관 개선으로 혈압이 내려가면 심장 혈관 질환, 뇌경색 등 순환기 질환의 위험성이 낮아집니다. 생활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약을 먹어도 부작용의 위험만 떠안고 장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약값으로 매년 10만 엔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혈압 조절 면에서도 약을 먹으면 오히려 나빠집니다. 물론 약을 먹으면서 동시에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혈압이 내려가서 약이 필요 없게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동맥경화의 위험이 높아질 정도로 악화된 상태라면 일시적이지만 약으로 혈압을 낮추는 것이 좋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평소 혈압이 160에 100 이상인데 당뇨병이 있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고도 비만이거나 협심증을 일으킨 적이 있다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생활습관을 개선하면서 일시적으로 약을 사용해서 혈압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자가 줄어들면 곤란한 일본 의료체제. 의사들은 왜 효과가 없는 약을 권할까요? 그 원인 중 하나는 의료체제가 질병 덕분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의료체제는 환자가 없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가 아닙니다. 만성 질병을 앓는 사람이 통원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 설계와 그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시스템이 생기면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생긴 것은 정부가 나쁜 걸까요? 아니면 의료업계가 나쁜 걸까요?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말처럼 따져본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가게나 직장에서 고객이 없어지면 곤란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 관계자는 만성 질병이 있는 환자가 통원하지 않게 되면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의 의료는 비대한 조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직이나 업계가 비대해질수록 자신들의 안전만을 위해 움직인다는 것은 많은 사건이나 불상사가 증명하고 있죠.
많은 의사가 의식하는지 아닌지를 떠나 질병을 치료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없애고 싶어 하죠. 병이 개선되지 않는다거나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환자가 통원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의사들은 만성 질병은 낫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유전 때문이라 어쩔 수 없으니 약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최근 여러 가지 질병에서 유전자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유전자 이상이 있다는 것과 병에 걸린다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최근 고혈압은 줄어드는 추세의 질병이지만 당뇨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유전자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오늘날 10명 중 1명이 당뇨병 의심 대상이라고 하는데 당뇨병은 70년 전만 해도 1000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병이었습니다. 유전자가 같아도 생활 환경의 차이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유전의 영향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미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약을 먹고 만성질병이 나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약을 먹으면 낫는 것은 아니지만 증상을 억제할 수 있다거나 합병증에 잘 걸리지 않는다거나 진행이 늦어진다고 말할 것입니다. 본태성 고혈압도 그렇습니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고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처할 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혈압약에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는 없고 혈압을 낮출 뿐입니다. 싱크대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물이 넘쳐 흐르는데 싱크대에서 흘러내린 물만 쓸어 담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현재 의학의 주류입니다. 고혈압의 진짜 원인. 효과적인 산화 예방 방법. 산화란 전자를 빼앗기거나 산소가 들러붙거나 수소를 잃는 것을 말합니다. 철이 녹쓰는 것도 산화된 것이고 자른 사과가 변색하거나 튀김에서 나쁜 기름 냄새가 나는 것도 산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환원이란 전자를 주는 것, 산소를 잃는 것, 수소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산화와 환원은 반대되는 작용입니다. 사람은 산소를 사용해서 살고 있으므로 산화될 운명에 있습니다. 다만 그 양이 문제인데 산화를 막기 위해서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 요소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듭니다. 따라서 산화 예방을 위해 항산화 물질이 많은 채소나 과일을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산화 예방 시스템을 간단히 설명하면 식물은 태양광을 쬐어 광합성을 합니다. 태양광에는 자외선이 들어있고 자외선이 닿는 세포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산화를 일으키는데 식물은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태양광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 즉 산화를 막는 물질을 만듭니다. 이 물질을 섭취한 동물의 몸속에서도 같은 효과가 나타나므로 이를 섭취하면 산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나쁜 것이 아니라 몸에 필요한 것이고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질입니다.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위험인자는 산화된 LDL, 산화된 잔여 콜레스테롤인 카일로미크론과 VLDL이 중성지방을 세포에 쌓는 것입니다. 이들도 산화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즉, 몸속이 산화되기 쉬우면 문제가 됩니다. 항산화 물질 부족,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 육류 과식, 설탕 섭취, 탄수화물 과잉 섭취, 운동 부족이 동맥경화의 원인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은 몸속이 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클리닉에서는 좁아지고 있던 관상동맥이 단식과 식이요법만으로 개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고혈당이 동맥경화를 만든다. 혈당이 높은 상태는 순환기 질환 가능성과 총 사망률이 고혈압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면 왜 혈당이 높으면 안 될까요? 세포의 에너지원인 포도당과 에너지를 저축하는 지방이 많으면 왜 문제가 될까요? 세포 내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활성산소와 당화를 발생시키는 원천이 됩니다. 당화란 몸속에 남아도는 포도당이 단백질에 달라붙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단백질이 당화된다는 뜻인데 당화가 되면 단백질의 분자 구조가 비가역적으로 변화되므로 단백질의 기능이 나빠지거나 기능이 파괴됩니다.
이처럼 당화가 진행되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물질을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합니다. 최종 당화산물은 노화와 여러 가지 질병의 근원이 되며 기미나 당뇨병 합병증의 원인이 됩니다. 최종 당화산물이 발생하면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포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또 혈액 내 포도당 수치가 높으면 적혈구끼리 동전꾸러미처럼 붙어있는 적혈구 연전 현상을 일으켜 적혈구가 혈관 속을 잘 이동하지 못하고 내피세포의 세포벽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것이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그 결과 동맥경화가 발생해서 혈압이 상승합니다. 당을 줄이고 활성산소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항산화 물질이 많은 채소나 과일을 먹는 것은 당뇨병에 좋습니다. 이상한 고혈압의 기준. 현재 정상 혈압 기준은 140에 90입니다. 얼마 전에 만난 환자는 의사에게 가면 어쩐지 압박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기준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약을 먹어라, 소금을 먹지 마라, 혈압을 더 재라는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앞서 혈압을 재는 횟수가 많을수록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논문을 소개했는데 그 환자가 가엾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끔 혈압이 높은 쪽이 건강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혈압 진단 기준에 건강한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내가 건강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자의 혈압별 사망 위험을 조사한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75세부터 84세까지는 혈압이 170이 넘지 않으면 130에서 139와 비교해서 혈압이 높은 쪽이 사망률이 낮습니다. 경도 허약이며 기초체력이 약할 경우 혈압이 180을 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사망률이 낮습니다. 반대로 혈압이 120에서 129가 되면 사망률이 높고 120 이하일 경우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현재의 혈압 기준보다 높은 쪽이 오히려 사망률은 낮습니다. 85세 이상이 되면 혈압이 180 이상이라 해도 130에서 139와 비교해서 사망률이 낮습니다. 마찬가지로 130에서 139 이하일 경우 혈압이 내려갈수록 사망률은 높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기준이 고령자가 되면 정확히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심부전이 있거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앓은 후에는 혈압이 낮은 편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85세 이상의 고령자는 혈압이 내려가면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이 높았던 사람인데 혈압이 내려가서 정말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임상 경험으로는 혈압이 높았던 고령자의 혈압이 내려가면 기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고혈압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혈압이 높은 배경을 보면 혈압이 상승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외부로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고혈압입니다. 혈압 수치에만 신경을 써서 낮춘다고 원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혈압이 상승하는 근본 원인을 무시하고 약으로만 혈압을 낮춘다면 부작용만 나타날 수 있고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고령자의 고지혈증도 혈압과 마찬가지로 낮지 않은 편이 좋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고지혈증 수치가 낮을수록 총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에 따른 사망률이 높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즉 고령자의 경우 혈압이 높은 것이 나쁘지 않으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약을 먹든 안 먹든 별로 차이가 없고 약을 먹어서 혈압을 낮추면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을 경우에는 혈압약을 먹으면 위험성은 다소 낮아지지만 생활 습관을 비롯한 다른 위험 요인을 해결하는 것이 예방 효과가 높습니다. 뇌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음식과 생활 습관. 가장 중요한 감량과 식사 개선. 혈압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생활 습관을 비교한 표를 살펴보면 체중 감량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흔히 의사에게 살을 빼라는 말을 듣습니다. 체중이 증가한다고 심장이 커질 리는 없기 때문에 비만이 되면 심장에 부담이 되어 고혈압이 되기 쉽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맥경화로 심장의 기능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체중이 늘어난 만큼 순환시켜야 할 혈액량은 늘어납니다.
심장만이 혈액을 순환시키는 구조는 아니지만 순환시킬 혈액량이 늘어나면 심장에서 내보내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야 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중이 증가하면 혈압은 쉽게 상승합니다. 운동도 혈압을 낮춰줍니다. 운동하면 체중이 줄어들고 체중이 줄면 혈압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운동하면 체중이 줄지 않아도 혈압이 내려가고 협심증 등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운동할 때는 흔히 유산소 운동을 강조하지만 가벼운 정도의 부담이 되는 운동도 필요합니다. 운동함으로써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체온이 상승하면 고혈압 이외의 만성병에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데이터를 보면 하루 30분의 유산소 운동을 거의 일주일 내내 하면 혈압이 4에서 9mm 수은 내려갑니다. 음주는 남성이 1일 2잔, 여성은 1일 1잔 이하로 절주하면 2에서 4mm 수은 내려갑니다. 식사. 체중을 적당한 수준까지 줄이기 위해서는 운동과 함께 식이요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나는 고혈압 환자에게는 우선 채식을 권합니다. 그 이유는 고혈압의 원인이 장내 환경이 나쁘거나 식사에 들어있는 미네랄 균형이 나쁘거나 염증이 생기기 쉬운 식재료 혹은 조리법이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동물성 식품은 나트륨과 인이 많은데 함께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장에서 유해균에 의해 대사되어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일으키는 아민류라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대변이나 방귀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가 이 아민류 때문인데 이 물질은 냄새 이상으로 해롭습니다. 반대로 식물성 식품, 특히 채소와 과일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많은데 이들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유익균을 증식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이 유익균은 혈압을 낮추는 물질을 만들거나 자율신경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또 식물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에는 항산화 작용과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혈압을 낮춰주고 동맥경화를 방지해줍니다. 채식하면 혈압이 떨어지고 죽상 동맥경화가 개선되는 증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혈압이 저하될 수는 있지만 죽상 동맥 경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채식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채식이 혈압을 낮출까요? 나는 혈압과 관계없이 평소 식물성을 기본으로 한 홀푸드 식사를 환자들에게 권합니다. 이는 채소나 과일, 콩, 곡물, 씨앗류의 식물을 정제하지 않고 먹는 식사, 말하자면 채식주의 식사법의 일종입니다. 저염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의미가 없다. 흔히 저염을 많이 강조하는데 일반적인 저염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는 전체의 20에서 30%에 불과합니다. 저염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만큼 혈압을 내리는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저염을 하는 것보다는 사용하는 양질의 소금으로 바꿔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금은 정제염으로 불리는 염화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혈관 수축작용과 교감신경을 자극하므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소금 때문에 혈압이 오른다고 하면 나트륨이 문제라고 하는데 염소도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원래 사용되던 천연염에는 마그네슘이나 칼슘, 유황, 칼륨 등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다양한 미네랄이 약 10% 정도 들어있습니다. 본래의 소금은 혈압을 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천연 소금을 섭취하면 혈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소금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는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일본은 오랫동안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오히려 몸에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금 섭취량을 1g 줄이면 혈압이 1mmHg 떨어집니다. 일본인은 평균 10g을 섭취하는데 기본 섭취량인 6g만 섭취하면 4g을 감량하는 것이므로 4mmHg가 내려갑니다. 생각보다는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전에 일본인들은 염분을 평균 17g, 사람에 따라서는 20g 이상 섭취한 경우도 있고 지역별로 더 많이 섭취한 곳도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 같은데 베트남에서 진행된 연구 자료에서 염분을 5g 미만에서 15g 이상까지 섭취하는 사람을 염분 섭취량별로 혈압에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염분 섭취량에 따른 혈압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본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남성의 경우 하루에 평균 8.7g의 염분을 섭취한 사람과 평균 23.5g을 섭취한 사람의 혈압 차이는 수축기 혈압에서 4.3이었습니다. 여성은 평균 7.6g의 염분을 매일 섭취하는 사람과 평균 20.2g을 섭취하는 사람의 혈압에 차이는 없었습니다. 앞서 나왔던 염분 1g에 1mHg의 차이가 난다는 것과 모순되는 결과입니다. 이 연구에서 염분 섭취가 많은 사람은 채소나 과일, 콩류, 해산물 섭취가 많았고 염분 섭취가 적을 경우 육류나 유제품 섭취가 많은 식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시행한 연구에서는 나트륨 섭취량이 아니라 칼륨이나 마그네슘 섭취량이 높은 것이 심혈관계 질병을 줄인다고 하는데 이 영양소는 채소와 과일, 콩류에 많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저염보다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혈압 예방을 위해 염분을 제한한 사람과 제한하지 않은 사람을 20년간 추적한 연구에서는 총 사망률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염분 섭취가 적으면 건강 수명이 단축된다는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질 좋은 천연염을 적당량 섭취하고 적극적인 저염보다는 칼륨과 마그네슘, 식이섬유를 많이 하면 채소와 과일 섭취가 고혈압 대책에 더 효과적입니다. 미네랄이 함유된 천연염은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염화나트륨 함유율 90% 정도를 기준으로 섭취하기를 권합니다. 심호흡 효과. 다소 특이한 경우입니다만 심호흡으로도 혈압이 내려갑니다. 치료 저항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기적으로 심호흡을 했더니 혈압이 내려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료 저항성 고혈압이란 여러 종류의 약을 사용해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장치를 사용한 호흡법을 실시했지만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사람도 심호흡이라면 지금 곧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쉬는 것은 폐의 기능입니다.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기에 폐가 속합니다. 심장 박동수를 조절하거나 간장의 기능을 촉진 또는 저하시키거나 위의 기능을 작동시키거나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폐는 제어가 가능합니다. 호흡이라는 폐의 기능을 조절하면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면 자율신경의 영향으로 신장의 기능도 좋아집니다.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압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또 심장의 작동은 폐의 기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의 양이 증가합니다. 숨을 내쉴 때는 줄어듭니다. 이 주기가 자율신경의 작동에 영향을 줍니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은 긴장할 때 작용이 강해져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편안할 때 작용해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흔히 긴장하면 심호흡을 하라고 하죠. 그 이유는 심호흡을 함으로써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긴장을 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혈압도 내려가고 결과적으로 신장을 보호합니다. 이보다 더 쉽게 혈압을 낮추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물의 효과. 물을 마시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이 탈수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물을 잠자기 전과 후에 각 200ml씩만 마셔도 혈압이 내려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물만 마셔도 혈압이 내려간다니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연구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차도 커피도 아닌 물입니다. 차나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소변의 양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수분을 섭취했어도 몸속에 물이 남아있지 않게 되죠.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커피, 홍차, 허브차보다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은 물입니다. 최신 의학 데이터로 알게 된
약 저염에 의존하지 않고 혈압을 낮추는 방법 읽어드렸습니다.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혈압이 높은 편이라면 생활 습관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